뭐 아이돌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뭐 좀 못 보셔도 괜찮겠죠. 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예. 여튼 여기 아이나이즈 API 탭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이거를 한번 열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자, 그리고 여기 try it out 누르면 뭔가 UI를 가지고 이 API를 테스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샘플로 네, 송혜교님 사진을 한번 넣었고 익스큐트 해보면 방금 흑백 사진을 넣었는데 이게 컬러로 딱 컬러링이 되죠. 아, 이 API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게 덜렁 있는데 자, 읽어보면 소스 URL 보면 뭔가 여기에 URL을 이런 경우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 흑백 사진 이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스트링에다 이걸 집어넣고 왠지 이런 주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구글에서 주소가 왠지 이건 될 것 같네요. 제가 뒤에는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됐네요. 이렇게 아까 이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API마다 그 입력해야 되는 값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형식의 이제 형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를 JSON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JSON은 형식이 앞에 key란 게 있고 value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key value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는 걸 형식이 이제 JSON 타입이고요. 밑에 보면 form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보통 이렇게 뭔가 말 그대로 폼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PI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됐고요. 다른 API들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이것도 제가 랜선 이것도 이미지니까 좀 다른 걸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STT, 그러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인데요. 이게 뭐 대충 설명 읽어보시면 이거 뭐 어떤 거구나 여기 대충 이해하실 수 있고 여기 데모 눌러보면 데모가 있는 페이지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예제 같은 거에서 눌러보면 소리가 안 나오지? 여튼 여기에 제가 그냥 샘플 파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 샘플 파일이 좀 소리가 안 들리지? 혹시 들리시나요? 뭔가 이거 지금 화면 공유라고 하고 있어서 안 들리나? 하여튼 저 이 웨이브 파일은 이제 Why should one hole on the way? 라는 이런 음성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 오디오 파일을 넣으니까 이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딱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STT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API를 이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폼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서식 형태로 API를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것도 뭐 똑같아요. 이거는 뭐 데모 페이지는 좀 더 친절한 UI가 있다 뿐이고, 이거는 좀 덜 친절하다 뿐이지 쓰는 방식은 똑같고요. 여기도 뭐 오디오 파일 넣고 실행시키면 여기 밑에 결과 영역에 혹시 작아서 좀 작게 보이시나요? 좀 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폰스에 이렇게 why should one fall on the way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PI를 쓰실 수 있고, 다른 이제 이런 네이버 개발자 사이트들도 거의 형식은 다른데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폼 데이터냐 제이슨이냐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이거 앞에 포스트, 그리고 뭐 get, 패치, put 이런 그 메소드가 어떤 메소드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stt 이거랑 이 서버 주소,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밑에 컬이란 게 있는데, 이걸 잘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이 API에 어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API를 쓰는 방식이에요. 이건 포스트 메소드를 쓰는 거고, 이 서버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슬래시 앞에 있는 게 여기 서버 주소잖아요. 그리고 슬래시 뒤에 있는 게 STT인데, 이게 그 이제 앞에 이 그림에서 이거 서버는 예를 들면 네이버.com 이런 거죠. 혹은 api.naver.com 그런 거고, 회원정보 부서, 동영상 부서, 댓글 부서 이런 부서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슬래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 슬래시 뒤에 STT 말고도 뭐 다른 게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이 서버의 이 부서로 뭔가 요청을 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 이제 뒤에 들어가는 요청을 할 때 뭔가 보통 여러분도 어딘가 뭐 관공서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 거기다가 필요한 서식 채워서 딱 주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 서식 보고 뭐 주민등록증을 내준다든지, 뭐 전입 신고서 뭐 등록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그 서식을 채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H라고 되어 있는 거는 헤더에 해당되는 서식이고, 여기 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론 부분에 보면 두 개의 그 키가 있는데, 하나는 오디오, 하나는 타입, 두 개의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는 이게 이제 방금 제가 첨부했던 그 파일 이름이거든요. 샘플 1.wave. 타입은 오디오 웨이브 포맷의 오디오 파일이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API를 거의 모든 API는 이런 형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API들을 보면서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패턴이 아마 좀 익숙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익숙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개의 API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결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키 밸류로 나오는 게 제이슨 포맷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이슨 포맷으로 그 결과가 왔고, 여기에 밸류, 결과의 값이 여기에 실려서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지 같은 거는 여기 이미지가 표시됐었죠. 네, 그래서 API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고,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 공유 드릴 텐데, 이러한 형식으로 한 5개 종류의 API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HIDT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를 넣고 시간대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 사이즈를 넣으면 내가 선택한 시간대에 그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는 API고요. 그래서 이런 API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입력 값으로는 뭐가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입력 값의 이름, 데이타임, 소스, 인퍼런스 사이즈. 이게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키 이름이구나. 그리고 각 키에는 데이타임은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가 들어간 거구나. 바이너리는 파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넣는 거니까 이미지 파일이겠죠. 이거는 이미지 파일을 넣는 거구나. 인퍼런스 사이즈에는 이제 문자 3가지 종류가 이제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이미지 사이즈를 받는 거구나. 이거를 이 API 문서를 잘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값들을 넣을 수 있는 API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출력 값으로는 이미지 파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asyOCR이라는 API인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 이 이미지 안에 있는 문자를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테슬라의 37소 2968이라는 번호판인데, 이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여기 끝에 하나 좀 잘못 인식됐는데, 그래도 37소 2968 잘 인식이 된 것 같고요. 이것도 이렇게 이런 입력값이 이런 2가지 종류가 들어가고 문자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다 같은 형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으면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고. 이 프로젝트 중에 보면 API 탭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올려주는 사람이 되게 친절해야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해야 좀 불친절한 거죠. 되게 친절하게 API를 잘 만들어 놓지 그러니까 API 문서를 잘 만들어 놓지 않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기 들어보면 이 설명 부분에 보면 컬이란 게 있어요. 아까 그 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컬은 있거든요. 컬 명령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이제 한번 복사하셔가지고 터미널, 맥에서는 터미널,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프롬프트였나? 그런 CMD 누르면 이제 그 왜 이렇게 까맣고 흰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쭉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실행이 되거든요. 되게 빨리 됐네요. 자, 여기 제가 이 폴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폴더로 가보니까 여기에
보면 save name.wave,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파일명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하니까. 뒤에 보면 그 API 형식이 나오죠. 이걸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분은 지금 안 들리시겠지만 여기 이제 input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this is test sentence 라는 이 문장이 음성으로 익혀지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API는 그냥 방법일 뿐인 거고, 그거를 이렇게 커맨드, 그 터미널에서 이렇게 커맨드 명령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화면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클릭하면서 UI를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형식이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뭐 화면에서 클릭 UI로 해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용을 어떻게 했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들은 이런 서버 주소, 그리고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헤더와 바디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입력 파라미터, 출력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API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쓰시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여기 example에 보면 language에 English, Korean, Chinese 세 가지가 있죠. 이거는 여기서 language, 여기 보면 이 language 키에 English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코리안이나 차이니즈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API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잘 읽어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피처 제너레이터에는 여기는 다코트론 2가 들어가 있는데 뭐 fast speech 2, fast speech 이런 걸 또 넣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바꿔 넣어 보시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테스트 해보시면 이 API는 어떻게 쓰는 거고 기능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cur를 이용해서 API를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은 뭐가 들어가고 출력은 뭐가 들어가고 이걸 파악하시면 되고, 이거 아까 STT 보여드렸었죠? 음성 파일을 넣으면 텍스트로 나오는 거. 다섯 번째는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건데, 뭐였지? 이 탭탭이라는 프로젝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GPT-2를 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 뭔가 데모가 있는 게 있었는데 GPT-2에 있을 것 같아요. 왜 없지? 데모가 어제만 또 있었는데 자, 일단 데모가 없으니까 그냥 API로 제가
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어떤 텍스트를 문장을 넣으면 AI가 그 다음에 나올 문장을 채워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I am having a class of machine learning. It has been fun so far, as students are studying very hard.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제가 넣고 여기 모델에서 GPT-2 라지라는 거 선택하고 눌러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여기 이제 5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AI가 그 다음에 나올 문장을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저는 여기 보니까 뭐 두 번째 문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I'm very proud of what we are doing as a department, but I am also realizing how much of 아마 이거를 또 같이 붙여 넣으면 여기다가 붙여 놓고 또 실행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It is in the field of computer vision algorithm. It's just a small part of computer science.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퓨터 계속 소설을 써주는 거예요. 앞에 입력한 그 컨텍스트 문장을 보고 그래서 여기 입력값이 컨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앞에 쓰여진 컨텍스트 문장을 보고 AI가 그 다음에 나올 문장을 그냥 채워주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냐면 뭐 이제 마치 이게 이런 거죠. 야, AI야, 나 지금 이제 여러분 이메일을 쓴다고 치고 내가 이제 거래처에다가 이메일을 쓸 건데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약간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너가 한번 이메일을 대신 써줄래?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딱 넣으면 AI가 제가 방금 말한 컨텍스트에 의해서 제 요구사항에 맞는 이메일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식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AI 같죠?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사실 GPT-3가 최신 버전인데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의 결과들이 많아요. 그냥 근데 얘가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만 학습을 한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 그 인터넷에 존재하는 그 코드들도 다 학습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어떤 코드 그 예제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디자인도 해주고 얘가 코딩도 해주는데 보면 이 사람이 만든 예제는 이 GPT-3한테 약간 화질이 좀 안 좋게 보이는데 여기다 텍스트로 이런 거 디자인해줘. 뭐 어떤 기능이 들어가고 약간 SNS 스타일의 앱을
디자인해줘. 이렇게 지금 막 텍스트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이제 좀 이따 누르면 이 컴퓨터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디자인을 만들어줘요. 가상의 디자인을. 이렇게. 뭔가 약간 되게 인스타그램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나왔죠. 막 여기 라이크 버튼도 있고 댓글 버튼도 있고 사진도 뭔가 대충 그럴싸한 걸 넣어놨죠. 이게 그 자연어를,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는 AI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존 최강의 AI라고 요즘에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 GPT-2는 그 전 버전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충분히 좀 무섭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막 소설 같은 것도 쓰실 수 있어요. 대충 앞에 서두만 이렇게 딱 써놓고 얘한테 그 다음 문장 채워줘 그러면 알아서 막 그 뒤를 막 채워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뭐 AI다 보니까 가끔 엉뚱한 말도 하긴 하는데,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좀 그럴싸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골라가지고 쫙 쭉쭉쭉 조합하면 뭐 소설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이 API는 보면 입력값으로는 이런 텍스트랑 모델, 여기 모델은 이제 이 문장의 스타일을 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커버레터,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의 커버레터. 레딧은 미국의 그 DC 인사이드 같은 서비스잖아요. 그 약간 DC 스타일. 스토리는 약간 소설 문체. 에즈는 광고 카피 느낌. 비즈니스는 뭐 어, 업무용 이메일 스타일. 영화 대본 스타일. 트럼프 스타일도 있어요. 트럼프 스타일로 하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make great, 뭐 메리카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해시태그 달고. 네, 이런 API가 있고, 얘는 이제 출력이 이런 식으로 5개의 그 문장 후보가 나오는 형식의 API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저희 수업에서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이, 일단 제가 이야기로는 뭔가 AI 서비스나 앱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관심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 기획에 한번 직접 참여해보고 싶으셔서 스터디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생각은 유효하신가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민규님 어떠셨고. 광호님이랑 힘차님 어떠세요? 네, 다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거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고, 근데 한번 해보시면 뭐 한 번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뭐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AI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한번 감을 잡으시면 그 다음에 더 관심이 가시면 더 깊게 들어가시는 거고, 아,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내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 번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기획이라고 하면 뭐 되게 거창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AI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AI 효용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뭔가의 효용은 그 1차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4차 산업혁명? 되게 거창한데 어쨌든 이것도 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거든요. 1차 산업혁명 때는 농업혁명이었으니까 그 식량이 대량 생산됐잖아요. 식량이 대량 생산되니까 식량 값이 되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 걱정을 안 하니까 막 맨날 농사 짓는 거 안 해도 되고 음, 누구는 농사 짓는 것 대신에 뭐 이렇게 음악을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든지 좀 농사 일 대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결국 그게 이제 식량 값이 싸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고 이 4차 산업혁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능이 대량 생산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지능이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한 명 키우려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어, 내년에 우리 사회적으로 법률가가 되게 부족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법률가를 막 뭐 몇만 명을 더 늘려서 배출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AI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영역에서 어, 발생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능이 앞으로 되게 수요가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 한 명 한 명 막, 이제 이런 쪽에 수요가 높아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초등학교부터 애 교육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막 십 몇 년이 걸려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건데 이제는 한 몇 년 AI를 잘 트레이닝 시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지능이 대량 생산되고 값이 싸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지능이 수요가 높을까?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수요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 감정 소모가 심하거나 지루하거나 빠르게 처리해야 되고 막 높은 일관성으로 밤낮 없이 무한 반복해야 되고 늘 새로운 패턴을 학습해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기 싫은 일 이런 거를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지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뭐 법률 AI라고 해서 뭐 어떤 변호사나 검사나 뭐 판사의 모든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서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 그런 걸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뭐 저 같아도 제가 하기 싫은 일에 돈 쓰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돈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면 뭐 제가 돈을 안 받으면서라도 하겠죠. 예. 혹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굳이 A한테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하기 싫은 일에 대한 일단 지능이 수요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래서 그게 사용자나 고객을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AI에 대한 유스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산업별로 되게 다양한 산업별로 뭐 HR도 있고 뭐 엔지니어링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 산업별로 이렇게 유스 케이스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결국 웨어하우스 어사인먼트 이거는 창고에서 물건을 어디다가 딱
둬야 제일 효율적인가 이런 거 이제 보는 건데 이거 창고에서 일하는 거 다들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결국 뭐 그런 거를 이제 결국 AI가 하게 되는 거겠죠. 음성 인식도 무슨 뭐 그 도청하는 사람처럼 맨날 이거 오디오 들으면서 음성 들어오는 거 계속 듣고 키보드 치면 엄청 그거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미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AI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AI 유스 케이스들의 대부분이 사람이 좀 하기 힘들거나 하기 싫은 일들이 주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저희가 이제 이 수업에서는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API를 갖다 쓰는 것 중심으로 일단 제가 먼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API를 하나 찾으면 그 API 기능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기능이 똑같아도 가치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스피치 투 텍스트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음성을 듣고 그걸 텍스트로 이렇게 딱 인식을 해주는 그런 AI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크게 아주 가치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가치가 높은 AI겠죠. 그래서 같은 기능이라도 이 API를 어떻게 활용하도록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잘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가치를 높게 느낄 사용자를 정의하고 과연 이 사용자는 데스크탑을 주로 쓸까 모바일을 주로 쓸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유사 사례가 있다면 차별화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뭐다 이 컨셉은 뭐다 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이 어떤 한 아이디어가 되게 그냥 비교적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그 아이디어가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랜선 사진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흑백 사진 넣으면 컬러화 해주는 이 AI API를 썼는데 저는 이렇게 보통 흑백 사진은 옛날 사진들이니까 옛날 추억을 좀 생생하게 재현해준다? 이런 게 좀 큰 가치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가치를 좀 높게 느낄 분들은 좀 연세 있으신 분이겠다. 근데 이런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막 앱이나 웹사이트로 이런 걸 쓰진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분들의 자식이 주 사용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식이 뭔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컨셉으로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모바일을 많이 쓰니까 모바일을 주로 모바일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데스크톱도 뭐 가능하면 지원하자 생각했고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별한 부분은 이런 타겟 사용자에 맞게 좀 컨셉을 약간 레트로스럽게 이제 만든 게 좀 차별화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랜선 사진관이었고 뭔가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흑백 저울 올 칼라로 이런 설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PI를 하나 찾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제 기획을 하실 때 이런 체크리스트를 이제 어, 어, 이게 어떤 효용을 주는지 어떤 효용을 줄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좀 아이디어를 구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이런 흐름으로 하나의 새로운 걸 기획을 하는데 저희는 그 다른 스터디 그룹 그 AI 튜토리얼 팀이랑 콜라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마스크 디텍션 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제 대응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휴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휴먼 너 잘하고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AI가 이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고 추이는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될 것 같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이만큼만 올라갔으면 저희가 대응을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낮게 갈 것 같았는데 실제 확진자는 훨씬 더 많이 나왔으면 인간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확진자 예상 그래프를 예측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판단해주는 그런 AI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 팀에서는 그 AI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는 거를 담당할 거고요. 이제 저희는 그 배포된 API를 가지고 서비스화를 하는 실제 사용자들이 쓰는 서비스로 만드는 거를 이제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디자인하고 코딩 없이 웹사이트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질문이나. 예상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가능하죠. 그 이제 결국 그 AI 튜토리얼 팀에서 모델을 만들 거니까 그 모델을 더 성능을 좋게 만들면 뭔가 예, 엉뚱한 게 나오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그 모델을 성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는 뭐 다른 문제긴 하죠. 근데 실제 써봤더니 사용자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런 피드백 정도는 당연히 이제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델을 점점 AI 모델을 더 고도화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오픈소스도 오픈소스 나름이긴 한데, 이 GPT-2, 예를 들어 GPT-2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제가 수집한 데이터로 다시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마치 이제 GPT-2 기본 모델은 어떤 느낌이냐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 국어 공부는 다 마친 그런 지능이라면 제가 여기서 제가 뭐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학 분야의 데이터를 다시 학습을 시키면 초등학교 수준의 그 언어 이해를 가지고 이 의학이라는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새로 학습하는 효과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그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오픈소스 중에서도 물론 전혀
이렇게 새로 수정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뭐 그래서 그거는 오픈소스 나름이다가 일단 정확한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성진님 쪽에서 만든 모델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좀 달린 것 같긴 해요. 네, 민규님 혹시 좀 AI API를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이 좀 잡히셨나요? 네. 어, 그래서 여기 아이나이즈도 괜찮고, 아니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도 괜찮고, 그냥 많이 한번 보세요. 많이 보시면 그냥 그 패턴이 그냥 익숙해지실 거거든요. 그것만 돼도 일단 충분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